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엄마 혼자 이렇게 버티고 계셨으면서. 버틴 건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그 뿐이지. 하루들에 나는 없었네요. 없었던 게 아니라 네가 살아주고 있어서 됐던 거야. 엄마, 이번 달도 그쪽 동네는 조용하죠? 그렇지. 늘 같지. 그럼 다행이고요. 이번 주도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통화는 언제나 이렇게 짧았다.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사실은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문제 없죠? 라는 질문을 잘 지내시죠? 라는 말로 포장한 것 뿐이었다. 정임은 그 차이를 알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아들도 바쁘고 자신도 익숙해졌으니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정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나무 창틀은 매일 같은 소리를 냈다. 삐걱하고 열리는 그 소리가 정임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커튼, 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 그리고 아직 사람이 없는 고요한 풍경. 바람은 늘 왔다. 어떤 날은 따뜻하게, 어떤 날은 차갑게,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정임은 그 바람을 느끼며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걸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정임의 집은 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다. 정임도 한때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곳이 오히려 편해졌다.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도 누구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아침 7시는 정임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었지만 일어나면 항상 7시쯤이었다. 알람을 맞춰본 적은 없었다. 몸이 알아서 깨웠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나면 그제야 정임은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정임에게는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시간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여전히 왔지만 정임은 그 바람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저 지나갈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하루처럼. 정임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골목 건너편 김씨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왔다. 정임과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었다. 정임도 가볍게 손을 들어 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특별한 대화가 오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정임은 찻잔을 비우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싱크대 위에 놓인 설거지는 어제 저녁 것 하나뿐이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랬다.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설거지도 금방 끝났다.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그 효율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문득 생각했다. 이 바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은 집안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나갔다. 그 바람이 다음엔 어디로 가서 누구를 스치고 지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자 조금 외로웠다. 바람은 수많은 곳을 지나가지만 자신은 이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정임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 옆 탁자 위에는 며칠 전에 받은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도윤이 보내온 건강식품이었다. 정임은 상자를 뜯지 않았다.
어차피 먹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두었다. 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라는 말. 도윤은 그 말을 자주 했다. 다음에 갈게요. 다음 주엔 시간 내볼게요. 다음 달엔 꼭 내려갈게요. 하지만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정임은 그걸 알았다. 도윤도 알 것이다. 하지만 서로 그 말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정임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TV를 켰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뉴스가 나왔다. 어디선가 사고가 났고 누군가는 상을 받았고 날씨는 맑다가 흐릴 거라고 했다. 정임은 소리만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점심을 먹고 점심 후엔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을 먹고 또 창문을 닫고 잠들 것이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다. 바람이 왔고 정임은 그 바람을 느꼈고 하루는 또 천천히 흘러갔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정임은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도윤이었다. 아침에 통화했는데 또 전화가 온 건 드문 일이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번 주 못 간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조금 급했다. 정임은 그냥 응이라고만 답했다. 그런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필요한 거 없어. 그래도 뭐 반찬이라도? 그런 거 보내지 마. 다 상해. 통화는 금방 끝났다. 정임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도윤은 착했다. 정말 착했다. 하지만 착한 것과 가까이 있는 건 다른 문제였다. 도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내도 일을 했다. 바쁜 건 당연했다. 정임도 그걸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서운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정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에는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었다.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알았다. 하지만 깊이 아는 건 아니었다. 그냥 얼굴을 아는 정도였다.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묻고 그게 전부였다.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김치, 된장, 계란 몇 개, 시들어가는 채소 몇 가지. 혼자 먹기엔 충분했다. 정임은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도윤이 어렸을 때 이 집은 늘 시끄러웠다. 도윤이 뛰어다니고 친구들을 데려오고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TV를 보고 그러다 잠들었다. 정임은 그때 바빴다.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내일을 준비했다. 쉴 틈이 없었지만 그 바쁨이 싫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이 대학에 가고 서울로 떠나고 결혼하고 나니 집은 조용해졌다. 처음엔 좋았다.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자 조용함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릴 일도 없고 누군가의 빨래를 널 일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릴 일도 없었다. 정임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도윤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도윤과 며느리 혜진이 웃고 있었다. 정임도 그 옆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정임은 웃고 있었지만 그날의 감정을 떠올리면 복잡했다. 기뻤지만 동시에 섬섬했다. 아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 삶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임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도윤은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있었다.
엄마가 혼자서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괜찮다고 하면 안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책을 찾아주려 했다. 하지만 정임이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확인이 아니라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재봉틀이 덮개에 씌워진 채 놓여 있었다. 정임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덮개를 만졌다. 먼지가 손에 묻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걸 열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정임은 한때 옷을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의 치수를 재고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했다. 결혼식 한복도 만들고 아이들 옷도 만들었다. 사람들은 정임의 손을 칭찬했다. 정임 씨 손은 진짜 야물어. 그 말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기성복을 사입기 시작했다. 굳이 맞춰 입을 필요가 없어졌다. 정임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도윤이 집을 떠나고 정임은 재봉틀 앞에 앉을 이유를 잃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재봉틀은 덮개에 씌워진 채 방 구석에 놓였다. 정임은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조금 차가웠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루하루는 지나가지만 무엇을 위해 지나가는지 모르겠었다.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자신은 그 시간 속에 있을 뿐이었다. 정임은 창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시계를 봤다. 아직 오전이었다. 점심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정임은 소파에 다시 앉아 TV를 봤다.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맛있어 보였지만 정임은 만들 생각이 들지 않았다. 혼자 먹을 음식을 정성껏 만들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정임은 TV를 보는 둥 마는 둥 앉아 있었다. 가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정임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 생각도 없었다. 연락한들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잘 지내? 라고 물으면 네, 잘 지내요라는 답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 뒤에 이어질 대화도 뻔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그리고 다음에 보자는 인사.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에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워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예전엔 다음에라는 말에 기대가 있었다. 정말로 다음이 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해가 아마도 안 될 거야라는 뜻으로 들렸다. 정임도 도윤도 모두 그 뜻을 알면서 그 말을 주고받았다. 정임은 점심을 간단히 먹고 설거지를 끝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조금 따뜻해졌다. 정임은 산책을 나갈까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집에 있고 싶었다. 특별히 할 일은 없었지만 나가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귀찮았다. 정임은 다시 안방으로 갔다. 재봉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정임은 덮개를 벗겨봤다. 재봉틀은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다. 정임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손으로 재봉틀을 천천히 만졌다. 손잡이, 바늘, 실패, 모든 게 익숙했다. 정임은 서랍을 열어봤다. 안에는 실패들과 바늘, 작은 가위, 그리고 천 조각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정임은 천 조각 하나를 꺼내 펼쳤다. 파란색 면 천이었다.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상태는 괜찮았다. 정임은 천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다.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 도윤은 필요 없을 것이고 자신도 특별히 필요한 게 없었다. 정임은 천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재봉틀 덮개를 다시 씌우려다 멈췄다.
그냥 두었다. 정임은 재봉틀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이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도윤의 초등학교 입학식 옷을 만들던 날, 남편의 바지단을 고치던 날, 이웃의 결혼 한복을 만들던 날. 그때는 손이 쉴 틈이 없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났다. 사람들은 이제 정임을 찾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 새 옷을 맞출 일이 없었고 젊은 사람들은 애초에 없었다. 정임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재봉틀을 덮어두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갔다. 오후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임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이상했다. 손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일 이유가 없었다. 정임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들렸다. 정임은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줄였다. 그러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정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멈췄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도윤은 바쁘고 자신은 괜찮다고 해야 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후 시간이라 사람들은 집 안에 있거나 낮잠을 자고 있을 것이었다. 정임도 졸렸다. 하지만 자고 싶지 않았다. 자면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았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었다.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한 잔 마시기로 했다. 물이 끓는 동안 정임은 찬장을 열어 차를 꺼냈다. 옥수수 차였다. 정임은 물을 부어 차를 우리고 찻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정임은 생각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뭘 하지? 저녁을 준비하기엔 이르고 산책을 가기엔 귀찮고 그렇다고 계속 앉아있기엔 답답했다. 정임은 찻잔을 비우고 일어났다. 다시 안방으로 갔다. 재봉틀이 여전히 덮개가 벗겨진 채 있었다. 정임은 그 앞에 앉았다. 손으로 재봉틀을 만지며 생각했다. 한번 해볼까? 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손을 움직여 보고 싶었다. 오랜만에 바늘이 천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정임은 서랍에서 천 조각과 실을 꺼냈다. 파란색 천과 흰색 실. 정임은 실을 바늘에 깨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렵지 않았다. 정임은 천을 재봉틀 위에 올렸다. 발판을 밟았다. 재봉틀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소리가 났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정임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음악 같았다. 바늘이 천을 지나갔다. 일직선으로. 정임은 천천히 움직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손의 감각을 느끼고 싶었다. 천 한 조각을 다 바느질하고 나니 뭔가 만들어진 느낌이 들었다. 쓸모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느낌. 정임은 천을 들어 올렸다. 빛에 비춰봤다. 바느질 선이 고르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좋았다. 손을 움직였다는 것,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정임은 천을 내려놓고 재봉틀을 바라봤다. 이걸 다시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어서.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정임은 재봉틀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 내일 다시 앉을 수도 있으니까.
정임은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이번엔 따뜻했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무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하루가 시작되었다. 정임은 차를 마시며 오늘은 뭘 할까 생각했다.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아볼까? 아니면 밀린 빨래를 할까?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점심 무렵 정임은 장을 보러 나갔다. 마을 입구에 작은 슈퍼가 있었다. 정임은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다. 계란, 두부, 채소 몇 가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마을회관 앞에서 이웃 몇 명이 모여 있었다. 정임은 그냥 지나가려다가 김씨 할머니가 불렀다. 정임씨, 잠깐만요. 정임은 걸음을 멈췄다. 김씨 할머니가 다가왔다. 옆에는 이웃 박씨와 최씨도 있었다. 정임씨, 우리 다음 달에 바느질 교실 여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정임은 잠시 멍했다. 바느질 교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오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배울 수 있게요. 정임씨 손재주 좋잖아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요? 이 나이에 누굴 가르쳐요. 김씨 할머니가 웃었다. 그래서 더 좋죠. 우리 나이에 뭐 새로 배우는 것도 좋고 또 누가 알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알려줄 수도 있고. 정임은 난감했다. 갑자기 무슨 바느질 교실인가. 정임은 사양하려 했지만 이웃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봤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같이 해보는 거예요.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웃들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웃으며 돌아갔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장을 정리하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바느질 교실. 정임은 재봉틀을 떠올렸다. 어제 잠깐 만져봤던 그 감각. 오랜만에 손을 움직였던 그 느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건 다른 문제였다. 잘못하면 어쩌나. 창피하면 어쩌나. 정임은 냉장고에 장을 넣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왜 나한테 물어봤을까? 정임은 오랫동안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걸 알까? 아니면 예전 기억 때문에 물어본 걸까?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마을회관이 저 멀리 보였다. 정임은 그곳에 가본 지 오래됐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 가끔 가는 정도였다. 바느질 교실이라니. 정임은 상상해봤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바늘을 들고 있는 모습. 자신도 그 안에 있는 모습.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래됐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정임은 그 생각을 멈췄다.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면 실망하게 된다. 정임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다. 점심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정성껏 만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했다. 밥을 먹으며 정임은 다시 생각했다. 바느질 교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왜일까? 정임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갔다. 재봉틀이 여전히 덮개가 벗겨진 채 있었다. 정임은 그 앞에 앉았다. 손으로 재봉틀을 만졌다. 어제의 감각이 다시 떠올랐다. 바늘이 천을 지나가던 소리, 손이 움직이던 느낌. 정임은 서랍을 열었다. 천 조각들이 여전히 있었다.
정임은 하나를 꺼내 펼쳤다. 한 번 더 해볼까? 정임은 실을 바늘에 깨었다. 재봉틀을 돌렸다. 바늘이 움직였다. 천이 지나갔다. 소리가 났다. 정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느질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한 조각을 마치고 또 한 조각을 시작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정임은 그저 손을 움직였다. 바늘을 따라갔다. 천을 따라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었다. 정임은 재봉틀을 멈췄다. 손을 들어 창밖을 봤다.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정임은 만들어진 천 조각들을 모아봤다. 아직 뭔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더 좋죠. 김씨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이 나이에 뭘 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말. 정임은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한 것 같았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 정임은 천을 정리하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김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멈췄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했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저녁 바람이었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오늘 하루는 어제와 조금 달랐다. 뭔가 움직인 것 같았다. 아주 조금이지만 며칠이 지났다. 정임은 매일 재봉틀 앞에 앉았다. 특별히 뭘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손을 움직이는 게 좋았다.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바느질 교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정임을 괴롭혔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김씨 할머니가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정임은 생각해 볼게요라고만 답했다. 김씨 할머니는 웃으며 천천히 생각해요라고 했다. 정임은 혼자 있을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재봉틀을 다시 만지긴 했지만 그건 혼자 할 때의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건 부담스러웠다. 실수하면 어쩌나. 잘못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어느 날 오후 정임은 산책을 나갔다.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골목길을 지나 마을회관 앞까지 갔다. 회관 창문으로 안이 보였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정임은 잠시 서서 바라봤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밝아 보였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정임은 고개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은 계속 생각했다. 기대라는 건 위험했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된다. 정임은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윤이 집을 떠났을 때, 정임은 기대를 버리는 법을 배웠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무료한지도 알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할 게 없으면 하루가 무겁다. 정임은 그 무게를 매일 느꼈다. 집에 도착해 정임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천을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다. 손이 움직였다. 바늘이 천을 지나갔다. 소리가 났다. 정임은 그 소리에 집중했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춰지지 않았다. 괜히 시작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쩌나. 바느질 교실에 가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아니면 애초에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면 어쩌나? 정임은 재봉틀을 멈췄다. 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정임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을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정임은 뭐든 해보는 사람이었다. 바느질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계속하다 보니 잘하게 됐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정임은 그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정임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창밖은 어두워졌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정임은 다시 생각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게 될 것이었다. 매일 똑같은 하루. 아무 기대 없는 하루. 정임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김씨 할머니의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다. 전화를 걸까 말까?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조금 더 생각해봐야 했다. 정임은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기대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다치기 쉬운 감정이었다. 정임은 그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 없이는 살아갈 이유도 희미해진다는 걸 알았다. 정임은 창문을 닫고 안방으로 갔다. 재봉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정임은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 내일 다시 앉을 수도 있으니까. 정임은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정임은 생각했다. 내일 결정하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임은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냥 오늘 아침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바람이 정임의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다. 정임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김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정임이에요. 아, 정임씨. 무슨 일이에요?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그 바느질 교실 말이에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김씨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아이고, 잘 됐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첫 모임이에요. 오전 10시에 마을회관으로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물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통화를 끝내고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기대 같기도 하고 긴장 같기도 했다. 정임은 손을 펴서 바라봤다. 떨리지 않았다. 괜찮았다. 정임은 아침을 먹고 바로 안방으로 갔다. 재봉틀 앞에 앉았다. 오늘은 뭔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냥 천 조각을 바느질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다. 정임은 서랍을 뒤졌다. 천들이 여러 개 있었다. 파란색, 흰색, 체크무늬. 정임은 그 중에서 연한 노란색 천을 꺼냈다. 부드러운 면 천이었다. 이걸로 손수건을 만들기로 했다. 정임은 천을 재단했다. 가위로 네모나게 잘랐다. 크기를 맞췄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접었다. 다림질을 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에 수도 없이 했던 동작들이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올렸다. 발판을 밟았다. 재봉틀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바늘이 천을 지나갔다. 정임은 천천히 가장자리를 따라 바느질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집중하니 잡생각이 사라졌다.
오로지 바늘과 천만 보였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정임은 그 감각에 빠져들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임은 재봉틀을 멈췄다. 손수건이 완성되었다. 정임은 그걸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봤다. 바느질 선이 고르게 나왔다. 모서리도 깔끔했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할 수 있네. 손은 잊지 않고 있었다. 정임이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정임은 손수건을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천을 꺼냈다. 이번엔 파란색 천이었다. 하나 더 만들어 보기로 했다. 오전 내내 정임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손수건을 3개 만들었다. 노란색, 파란색, 흰색. 모두 깔끔하게 나왔다. 정임은 만족스러웠다. 오랜만에 뭔가를 성취한 느낌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정임은 재봉틀 앞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걸 만들어 보고 싶었다. 작은 주머니는 어떨까? 정임은 천을 꺼내 재단하기 시작했다. 주머니를 만드는 건 손수건보다 복잡했다. 천을 겹쳐야 하고 안쪽을 뒤집어야 하고 입구를 마무리해야 했다. 정임은 천천히 진행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한 단계씩 확인하며 나아갔다.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임은 그 햇살을 받으며 바느질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그저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해가 기울 무렵 주머니가 완성되었다. 작은 파우치 같은 형태였다. 정임은 그걸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다. 안쪽도 깔끔하게 처리되었고 입구도 잘 마무리되었다. 지퍼는 없었지만 그래도 쓸만했다. 정임은 주머니를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정임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참 많이 했네. 손이 조금 아팠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래 바느질을 하니 손가락이 뻐근했다.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오히려 뭔가를 했다는 증거 같아서 괜찮았다. 정임은 재봉틀을 정리했다. 실을 정리하고 천 조각들을 모았다. 그리고 덮개를 씌우려다 멈췄다. 내일도 할 거니까. 정임은 덮개를 씌우지 않고 그냥 두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은 조금 정성껏 만들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다. 밥상을 차리고 앉았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달랐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있었다. 밥을 먹으며 정임은 생각했다. 다음 주 화요일, 바느질 교실 첫날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 뭘 만들게 될까? 정임은 조금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되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TV를 켰지만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리게 해두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아 오늘 만든 주머니를 다시 꺼내봤다. 손으로 만졌다. 천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잘 만들었네. 정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자신이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정임은 주머니를 탁자 위에 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조금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오늘은 어제와 달랐다. 뭔가 움직였다. 정임의 손이, 마음이 하루가. 정임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정임은 그렇게 잠들었다. 내일이 조금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서울, 도윤의 집. 도윤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며칠째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했다. 늘 도윤이 먼저 전화했는데 이번엔 도윤도 바빠서 며칠을 못했다. 그런데 어머니도 연락이 없었다. 뭔가 달랐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혜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뭐 생각해요? 아니. 그냥. 혜진은 도윤 옆에 앉았다.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글쎄, 그냥 잘 지내신다던데. 연락은 하셨어요? 며칠 전에 했지. 근데 요즘 내가 바빠서.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전화해 보는 게 어때요? 도윤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어머니 번호가 보였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엄마, 나 도윤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안부 전화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지. 짧은 대답이었다. 도윤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뭘 물어야 할지 몰랐다. 요즘 뭐 하세요? 뭐 별거 있나? 그냥 지내지. 아, 그렇구나. 건강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도윤은 늘 이랬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할 말이 없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확인하고 그게 전부였다. 그럼 이번 주말에는 어때요? 제가 내려갈까요? 괜찮아. 바쁘면 오지 마. 그래도 됐어. 나 괜찮으니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괜찮다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도윤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네, 그럼 다음에 갈게요. 그래. 통화가 끝났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혜진이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시대요? 응, 괜찮으시대. 목소리는 어떠셨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평소랑 똑같았어. 근데요? 뭔가 달랐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걱정되면 한번 내려가 보는 게 어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 주는 진짜 안 돼. 프로젝트 마감이 금요일이거든.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좀 일단 이번 주 넘기고 봐야 할 것 같아. 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도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다. 불빛들이 빼곡했다. 도윤은 어머니가 사는 시골 마을을 떠올렸다. 그곳은 밤이면 어두웠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집들도 듬성듬성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고향에 내려간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봤다. 석 달쯤 됐을까? 아니, 넉 달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빨리 갔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뤘다. 나 나쁜 아들인 것 같아. 도윤이 중얼거렸다. 혜진이 도윤을 바라봤다. 왜요? 엄마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자주 전화하시잖아요. 전화가 다가 아닌데. 혜진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바쁜 거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게 위로가 될까? 도윤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을 봤다. 대부분 짧았다. 길어야 23분이었다. 도윤은 그 기록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엄마한테 뭘 해주고 있는 걸까? 건강식품을 보내고 가끔 용돈을 드리고 명절에 내려가고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아니, 물어봐도 어머니는 없어라고 답할 게 뻔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바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도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바빴다. 도윤은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 손님들이 찾아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던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활기차 보였다. 하지만 요즘 어머니는 달랐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평평했다. 감정이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느낌이었다. 도윤은 그게 걱정됐다. 나 다음 주에 하루 휴가 내볼까봐. 도윤이 말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응. 그냥 하루라도 내려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할 거라는 걸. 바쁘면 오지 말라고 할 거라는 걸. 그래도 가야 했다. 도윤은 그렇게 생각했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나 회사 일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 지금요? 벌써 11시예요. 마감이 금요일이라서 미리 해놔야 돼. 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업무 자료들이 떴다. 도윤은 그걸 보며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다. 뭔가 달랐어. 통화할 때 느낀 그 이질감.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달랐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면 대화 내용이 도윤은 잘 몰랐다. 그냥 느낌이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어두웠다. 괜히 마음이 쓰였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 그 집, 그 조용한 마을. 도윤은 그곳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주에 꼭 내려가야지. 도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런 다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그중 몇 번이나 지켰는지. 도윤은 한숨을 쉬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다.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도윤은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다. 혜진도 함께였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2시간쯤 달렸을까? 익숙한 마을 입구가 보였다. 도윤은 속도를 줄였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빈집이었다. 사람들이 떠난 집들이었다. 어머니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도윤은 시동을 끄고 집을 바라봤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도윤은 혜진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엄마. 도윤이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왔네.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놀란 기색도 반가운 기색도 없었다. 그냥 왔네였다. 도윤은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다가갔다.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아니, 괜찮아. 정임은 혜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도 왔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이 인사했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오는 길에 간단하게만 먹었어요. 그럼 들어와서 밥 먹어. 정임은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과 혜진이 뒤따라 들어갔다.
집안은 깨끗했다.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도윤은 그 차이를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도윤은 멈춰섰다. 탁자 위에 형형색색의 천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주머니와 손수건들이 있었다. 도윤은 그걸 보며 어머니를 돌아봤다. 이거 뭐예요? 정임은 부엌으로 가며 대답했다. 그냥 만든 거야. 만드셨어요? 언제? 요즘. 도윤은 탁자로 다가가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바느질 선이 고르고 마무리도 정성스러웠다. 도윤은 놀랐다.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응. 정임은 냉장고를 열며 담담하게 답했다. 도윤은 주머니를 내려놓고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깔끔했다. 도윤은 혜진을 봤다. 혜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정말 잘 만드셨네요. 혜진이 말했다. 정임은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며 답했다. 옛날에 하던 거야. 도윤은 집안을 둘러봤다. 그제야 보였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재봉틀이 보였다. 덮개가 벗겨진 채였다. 도윤은 안방으로 걸어갔다. 재봉틀 옆에는 천들이 쌓여 있었다. 실패와 가위, 바늘도 있었다.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도윤은 재봉틀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가 다시 시작하셨구나. 부엌에서 정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밥 차려놨어. 나와서 먹어. 도윤은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에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평소보다 풍성했다. 도윤과 혜진은 자리에 앉았다. 정임도 맞은편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다. 익숙한 맛이었다. 어릴 적부터 먹던 그 맛이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라 보였다. 뭐가 달랐을까? 표정? 아니면 분위기? 도윤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뭔가 달랐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안정적이었다. 집에 사람 냄새가 나요. 도윤이 말했다. 정임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 냄새? 네. 뭔가 사람들이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요. 정임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웃었다. 요즘 사람들 좀 온다. 누가요? 마을 사람들. 화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바느질 교실하거든. 가끔 여기도 와.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바느질 교실이요? 응. 나도 참여하고 있어. 엄마가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혜진도 눈을 크게 떴다. 그런 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달쯤 됐나? 왜 말 안 하셨어요? 정임은 반찬을 집어먹으며 답했다. 굳이 말해야 할 일은 아니었으니까.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바느질 교실을 다닌다니, 사람들을 만난다니. 도윤은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집에만 계셨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냈다. 그런 어머니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낯설었다.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혜진이 물었다.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나쁘지 않아. 어떤 분들이 오세요? 동네 할머니들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와. 다들 바느질 배우고 싶어서 오더라고. 어머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지 뭐. 도윤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놀랐다. 어머니는 이야기하는 동안 생기가 있었다. 눈빛도 달랐다. 도윤은 언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정임은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 괜찮지. 왜? 아니, 그냥 엄마가 달라 보여서요. 정임은 손을 멈추고 도윤을 봤다.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전보다 좋아 보이세요.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도윤은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안도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머니는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 보였다. 도윤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정임은 차를 내왔다. 도윤은 차를 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탁자 위에 천 조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못 올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 바쁘면 오지 마. 대신 다음 달에는 꼭 올게요. 됐어. 억지로 오지 마.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 서운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일이 있었다. 도윤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근데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다. 외롭지.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괜찮아. 바느질 교실이요? 응.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가. 도윤은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어머니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도윤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엄마,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일 하느라 바쁜 거 아니까. 그래도 됐어. 나도 이제 내일이 생겼으니까. 정임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도윤은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이미 혼자 지낼 방법을 찾았다.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았다. 오후 내내 세 사람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정임은 도윤에게 재봉틀 사용법을 보여줬다. 도윤은 어릴 때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다. 정임은 천을 올리고 바늘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쳤다. 도윤은 서툴게 재봉틀을 돌렸다. 바늘이 천을 지나갔다. 신기했다. 어머니는 옆에서 조언했다. 천천히 해. 서두르면 삐뚤어져. 네. 도윤은 집중했다. 한참을 하고 나니 짧은 선이 만들어졌다. 삐뚤었지만 그래도 뿌듯했다. 어머님, 저도 해봐도 될까요? 혜진이 물었다. 정임은 웃으며 자리를 비켰다. 그래, 해봐. 혜진도 재봉틀 앞에 앉았다. 정임은 다시 가르쳤다. 혜진은 도윤보다 조금 나았다. 선이 비교적 곱게 나왔다. 정임은 칭찬했다.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세 사람은 한참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그 시간이 좋았다. 어머니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오랜만이었다. 어릴 적 이후로는 이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았다. 해가 질 무렵 도윤과 혜진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정임은 현관까지 배웅 나왔다. 조심히 가. 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도윤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응. 바쁘면 오지 마. 정임은 손을 흔들었다. 도윤도 손을 흔들며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차는 마을을 벗어났다. 혜진이 도윤에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그치? 네. 예전에 뵀을 때랑 완전 달라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어머니는 달라져 있었다. 혼자 계신데도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도윤은 운전하며 생각했다. 자신은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걱정이 필요 없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방법을 찾았다. 도윤 없이도 괜찮은 법을 배웠다. 그게 다행이면서도 서운했다. 도윤은 복잡한 마음으로 핸들을 잡았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었다. 도윤이 다녀간 후 정임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화요일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늘은 바느질 교실이 있는 날이었다. 정임은 가방에 천 조각 몇 개와 바늘, 실을 챙겼다.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 정임은 가볍게 걸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골목을 지나며 몇몇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다. 모두 반갑게 인사했다. 정임도 웃으며 답했다.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김씨 할머니, 박씨, 최씨, 그리고 젊은 여성 2명. 정임은 그들에게 인사했다. 먼저 왔네요. 정임씨 여기 앉아요. 김씨 할머니가 자리를 가리켰다. 정임은 그 자리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천들과 바느질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정임은 가방에서 자신의 것을 꺼냈다. 오늘은 뭐 만들 거예요? 젊은 여성 중 한 명이 물었다. 김씨 할머니가 답했다. 오늘은 각자 만들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정임 씨가 도와줄 거예요. 정임은 놀라서 김씨 할머니를 봤다. 제가요? 그럼요. 정임 씨가 제일 잘하잖아요. 정임은 난감했다. 가르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정임을 봤다. 정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은 각자 만들고 싶은 것을 말했다. 손수건, 주머니, 앞치마. 정임은 하나씩 조언했다. 천을 어떻게 자를지, 바느질은 어떻게 할지. 사람들은 정임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회관 안은 바느질 소리로 가득 찼다. 바늘이 천을 지나가는 소리, 가위로 천을 자르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정임은 그 소리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한 젊은 여성이 정임에게 물었다. 정임 씨, 이거 어떻게 해요? 자꾸 삐뚤어져요. 정임은 다가가 봤다. 바느질 선이 구불구불했다.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을 팽팽하게 잡고 해봐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요? 응, 그렇게. 잘하네요. 여성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나아졌다. 정임은 옆에서 지켜봤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오랜만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사람들은 각자 만든 것을 펼쳐놓았다. 손수건, 주머니, 앞치마. 모두 완성되진 않았지만 형태는 갖춰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작품을 보며 칭찬했다. 와, 박씨 거 정말 예쁘네요. 아니에요. 최씨 것도 좋은데요. 정임도 자신이 만든 주머니를 꺼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정임 씨 거는 진짜 완벽해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요? 정임은 쑥스러웠다. 오래 해서 그래요. 우리도 연습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계속하면 돼요. 점심을 먹고 나서 사람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엔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소식, 가족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것들. 정임은 듣기만 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김씨 할머니가 정임에게 물었다. 정임씨, 아들이 주말에 왔다면서요? 네, 잠깐 다녀갔어요. 오랜만에 왔겠네요. 그렇죠. 아들이 뭐래요?
엄마가 바느질 교실 다닌다고 하니까 정임은 잠시 생각했다.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럴 만하죠. 갑자기 엄마가 달라졌으니. 정임은 미소만 지었다. 도윤의 표정이 떠올랐다. 놀란 얼굴, 그리고 조금 서운해 보이던 눈빛. 정임은 그걸 느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다. 왜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는지, 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지. 정임은 그걸 도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도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아니, 이해한다 해도 정임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정임은 혼자만의 시간이 길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꼈다. 외로움, 무료함, 그리고 무력감.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간다는 느낌. 하지만 재봉틀 앞에 앉으면서 달라졌다. 손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정임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바느질 교실에 오면서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걸 도윤에게 설명하면 뭐라고 할까? 엄마 외로우셨어요? 라고 물을까? 아니면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라고 할까? 정임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도윤은 바쁘고 자신의 삶이 있었다. 정임도 이제 자신의 삶이 있었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정임도 짐을 챙겼다. 김씨 할머니가 정임에게 말했다. 정임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다들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와요. 네, 물론이죠. 정임은 회관을 나섰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다. 정임은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가방 안에는 오늘 만든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정임은 그걸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도착해 정임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이해받기 위해서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정임은 그렇게 생각했다. 도윤은 자신의 방식대로 정임을 걱정하고 정임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임은 안방으로 갔다. 재봉틀 앞에 앉았다. 오늘 회관에서 시작한 작업을 이어가려고 했다. 천을 펼치고 바늘을 준비했다. 재봉틀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갔다. 익숙한 소리였다. 정임은 그 소리에 집중했다. 생각을 비웠다. 그저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기울었다. 정임은 재봉틀을 멈추고 창밖을 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정임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시작했을 뿐이다. 그 이유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정임 자신이 알면 됐다. 정임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멈춰있던 하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임은 재봉틀을 정리하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가벼웠다. 뭔가 채워진 느낌이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정임은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재봉틀 앞에 앉을까? 아니면 산책을 나갈까? 정임은 선택할 수 있었다. 그게 좋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TV를 켰지만 소리를 작게 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아 오늘 만든 주머니를 꺼내봤다. 마무리가 필요했다. 정임은 바늘과 실을 가져와 손바느질로 마무리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정임은 평온함을 느꼈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주머니가 완성되었다. 정임은 그걸 들고 빛에 비춰봤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임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임은 주머니를 탁자 위에 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바람은 지나갔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오늘 정임은 그 바람과 함께 무언가를 느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정임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정임은 그렇게 잠들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정임의 하루는 이제 패턴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었다. 화요일에는 마을회관에 갔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바느질했다. 저녁이 되면 정임은 창가에 섰다.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내일은 무엇을 할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정임에게는 소중했다. 어느 저녁 정임은 평소처럼 창가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다. 정임은 생각했다. 바람은 늘 지나간다. 붙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 바람은 자기 갈 길을 간다. 정임도 그랬다. 시간은 흘러갔고 사람들은 떠났고 상황은 바뀌었다. 정임은 그걸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남길지는 정임이 정할 수 있었다. 바람이 지나간 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서 있을 것인가. 정임은 서 있기로 했다. 재봉틀은 정임이 선택한 자리였다. 그 앞에 앉으면 정임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늘이 천을 지나가는 동안 정임은 단단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정임은 살아있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정임이 선택한 자리였다. 마을회관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정임은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게 정임에게는 힘이 되었다. 정임은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정임은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바람이 지나갔다. 하지만 정임은 여전히 서 있었다. 정임은 안방으로 갔다. 재봉틀이 그 자리에 있었다. 정임은 그 앞에 앉았다. 천을 꺼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고 싶었다. 재봉틀이 돌아갔다. 바늘이 천을 지나갔다. 소리가 났다. 정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참을 하고 나니 작은 손수건이 완성되었다. 정임은 그걸 들어 올렸다. 빛에 비춰봤다. 깔끔했다. 정임은 만족했다. 정임은 손수건을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재봉틀을 정리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잘 주무세요.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너도 잘 자.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정임은 도윤이 바쁘다는 걸 알았다. 도윤도 정임이 괜찮다는 걸 알았다. 서로 걱정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밤은 고요했다. 별이 보였다. 정임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나는 바람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다. 정임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불 것이다. 시간은 흐를 것이고 상황은 바뀔 것이다. 하지만 정임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정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임은 일어서서 창문을 닫았다.
불을 껐다. 침대로 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내일도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정임은 그 바람을 맞이할 것이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재봉틀 앞에 앉을 것이다. 바늘을 움직일 것이다. 천을 만들 것이다.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웃을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정임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람은 지나갔다. 하지만 정임은 남았다. 단단하게, 따뜻하게, 살아있게. 그렇게 정임의 하루는 계속되었다.